이번엔 다시 레이어로 돌아와서 앞서 못 배운 몇 가지 레이어를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울러 앞서 배운 것들을 복습할 겸 간단한 편집 디자인 작업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번 강의 예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한 번에 끌어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그럼 도큐먼트 두 개가 이렇게 따로 열립니다. 우선 레이어의 이동은 저번에 배우셨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클릭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가끔 레이어의 면이 너무 얇아가지고 또는 다른 레이어가 가려져서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직접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을 눌러주시면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이 지금 뒤에 있잖아요. 책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컨트롤을 눌러주시면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레이어를 정확히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큐먼트가 두 개 이상 이렇게 열려 있을 때는 레이어를 다른 도큐먼트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Shift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원하는 다른 레이어에다가 갖다 대고 계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 상태로 툭 떨궈 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셀렉이 돼 있는 상태에서요,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도큐멘트로 이동하셔서 컨트롤 V 누르셔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옮기셨으면 나름 예쁘게 배치를 좀 해볼까요? 레이어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요, 비지블 버튼을 싹 눌러서 꺼봅시다. 꺼보시고 메인 타이틀만 하나 켜서, 자, 우선 메인 타이틀만 이렇게 집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터에다가 이렇게 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센터 가까우면 이렇게 선이 뜨잖아요. 이게 센터란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세밀한 조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이어 배치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해보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색연필을 우측에다 배치를 하고 싶은데 방향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을 좀 돌려야 되는데, 방향을 돌릴 땐 트랜스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트랜스폼은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늘렸다 줄였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모서리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회전도 가능해요. Shift를 누르면서 회전을 해주시면은 15도 단위로 딱딱딱딱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도 돌리셔서 방향을 바꿔 주셔도 되고요. 우클릭을 하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플립 호리젠탈, 플립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가로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거니까 플립 호리젠탈 해서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랑 아니면 커피, 이 세 가지는 책을 좀 끌어올려 볼게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배치를 위해서 책을 이렇게 놔두고 커피를 좀 놔볼까요? 안경은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요, 엔터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세 개를 다 잡고 컨트롤 T를 누르면은 다 같이 이렇게 트랜스폼이 걸립니다. 이 상태로 한 요쯤 배치를 하고 사이즈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볼까요? 네. 커피를 조금 재배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이 책에다가 그림자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원래 그림자는 레이어 스타일에 보시면 드롭 쉐더라고 있긴 한데요, 이건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편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더 아날로그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책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눌러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 책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책 모양 그대로 셀렉이 됩니다. 그대로 아까 만들어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Alt 델렉트 키를 눌러주시면은 셀렉된 공간 까맣게 칠해지죠. 그 상태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셀렉선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검은 그림자 레이어를 책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키보드 방향키로 우측으로 몇 번, 그리고 아래쪽으로 몇 번 이렇게 적당히 움직여 주시면은 그림자처럼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끝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다 말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화면 바깥쪽에 이렇게 나가 있는 부분은 그림자가 생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레이어를 이거 일단 지워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 레이어를 화면 안쪽을 끌고 오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새 레이어 만들어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책 레이어 썸네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정경색 검은색이잖아요. 그 상태로 Alt 델렉트 그리고 컨트롤 D 레이어를 책 레이어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밑으로 쪽 이동, 쪽 이동. 그러면 그림자가 생겼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책과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레이어 링크를 걸어주시면은 책만 집어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둘이 한 몸 같이 움직입니다. 원래 자리에 적당히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해볼게요.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낙엽도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볼 건데, 자, 낙엽도 제일 위로 일단 끌어올려 볼게요. 낙엽도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회전을 좀 줘서 사이즈 조금 줄여볼게요. 자, 엔터 눌러주시고, 이 낙엽도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레이어 생성한 뒤에 컨트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레이어 링크를 이렇게 걸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레이어 링크가 아니고 머지 다운을 해서 한번 병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지는 이 레이어를 병합하는 작업인데, 머지 다운, 그 다음에 머지 비지블, 그 다음에 머지어 커피 비지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지 다운은 레이어 하나를 셀렉트 후 컨트롤 E 눌러주시면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와 병합이 됩니다. 레이어 자체가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머지 비지블은 비지블 버튼, 그러니까 이 눈 모양 버튼이 켜있는 레이어들만 모두 병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양경책 이렇게 꺼볼게요. 그림자까지 꺼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E 누르시면은 비지블 버튼이 꺼져 있는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Z. 마지막으로 머지어 카피 비지블, 머지 비지블과 같지만 병합한 기존 레이어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 병합한 내용을 담아줍니다. 말이 필요 없죠. 일단은 그대로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E 누르시면은 레이어가 하나 생기잖아요. 기존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화면상 눈에 보이는 이 모양 그대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머지어 카피 비지블입니다. 자, 이건 다시 지우고, 일단 이 낙엽은 그림자와 함께 컨트롤 E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낙엽이 하나 더 있죠? 이 낙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랜스폼해서 저기 놔둬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심심하니까 Alt 누르고 복사를 하나 해서요. 컨트롤 T 조금 줄여주시고 플립 호리전탈 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낙엽하고 이 색연필에도 마찬가지로 음영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색연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좀 뒤로 빼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낙엽은 잘 위로 올라와 있는데 색연필도 저는 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 끌어올려서 메인 타이틀 위로 색연필도 끌어올려 줄게요. 네. 이 낙엽은 이 낙엽과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대충 완성이네요. 이대로 이제 저장만 하면 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주시고, 이따가 이제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장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신 다음에요. 이 파일 형식에서 이제 보시면은 JPEG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똑같이 다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오케이, 끝. 이렇게 끝났고, 이거 이제 뭐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머지는 닫아주시고. 하셔도 되고 ES 하셔도 되고 또 닫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최종 완성본을 이렇게 PSD로 저장을 해두시면은 이렇게 언제든지 끌어오셔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정을 좀 더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JPG로 저장하신 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JPG로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썸네일도 이런 식으로 제작하시면 돼요. 뭐 나중에 썸네일 특집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이 썸네일 만드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소스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바이.